확실히 빠르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 17 프로 사용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메인으로 쓸 제품을 아이폰 17 프로 실버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조금 있었어요. 일단 이슈가 있었던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이 뇌이징 되느냐?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은 아이폰 16 프로 쪽이 더 예뻐 보여요.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 실물을 봤을 때 마감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디자인 무슨 싱크대야? 이렇게 돼버리는데 실물을 보면 이 좋은 마감에 묘하게 끌리게 되는 게 좀 있어요. 플래토 디자인이라고 하죠. 여기 이 커다란 카메라 선 부분도 최대한 거슬리지 않게 유려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쓰다 보니까 디자인이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다. 근데 이번에 코스믹 오렌지 컬러, 이거 어딜 가나 그거 영포티 컬러 아니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실제 산 거는 실버로 샀지만 대여에서 썼던 건 코스믹 오렌지 컬러거든요. 아니, 저는 솔직히 오렌지 컬러 나쁘지 않은데 주변에서 하도 장난으로라도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제가 20대였어 봐. 뭐 그렇게 말을 하든 말든 아예 상관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저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성격은 아니라서 여러분들도 그냥 소신있게 마음 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버가 한국 기준으로는 상당히 잘 팔렸다고 알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화이트, 실버가 잘 나가니까요. 제가 실버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케이스와의 조화가 좋기 때문입니다. 코스믹 오렌지나 딥블루 이런 건 자체적으로 컬러가 강렬하고 예쁘니까 그냥 생폰으로 썼을 때는 더 예쁘고 크게 이질감이 없는데 케이스를 썼을 때는 조화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닌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케이스를 워낙 자주 바꾸다 보니까 이 실버 컬러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품이 출시하고 전시 제품들에서 후면에 스크래치가 생긴 제품들의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후면 유리 쪽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후면 유리 쪽에 스크래치가 생긴 게 아니라 애플 매장 내에 있는 맥세이프 충전기에 부착했을 때 그 맥세이프 충전기의 잔여물이 그 형태대로 남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닦아내면 이게 다 닦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리에 스크래치가 생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알루미늄 바디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티타늄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카메라 범프 쪽이 약간 날카롭게 디자인되었다 보니 스크래치가 잘 날 수 있겠더라고요. 또 이번에 17 시리즈 셀룰러 이슈가 있잖아요. 저는 다행히 문제가 없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이 있어서 애플에서도 빠르게 패치를 진행했는데 그래도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보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폰 17 프로로 구매하게 된 이유, 바로 발열 관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겁니다. 발열 관리가 잘 되면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 중에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맥스에만 알루미늄 유니바디가 적용되었고 베이퍼 챔버도 17 프로와 프로맥스에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발생한 열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빠르게 퍼뜨려 주더라고요. 실제로 아이폰 16 프로와 아이폰 17 프로를 통해 테스트해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벤치마크를 돌리는 동안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경우는 프로세서 쪽에서 열이 발생하고 열이 잘 퍼지지 않다 보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아이폰 17 프로는 프로세서 쪽에서 열이 발생하고 베이퍼 챔버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퍼져 나갑니다. 특히 이 플래토 디자인, 여기도 전부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통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이 거대한 카메라 섬으로도 열이 잘 분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아이폰 16 프로 쪽은 열이 고루 잘 퍼지고 있지 않지만 아이폰 17 프로 쪽은 프레임까지 잘 퍼진 걸 볼 수 있어요. 프레임도 모두 통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잘 분산되었고 빠르게 퍼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했을 때 손에 느껴지는 발열도 적고 좀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는 최대 25W 무선 충전 치 2.2를 지원합니다. 아이폰 16 시리즈도 iOS 26을 올리면 치 2.2를 지원해요. 그래서 충전 속도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와, 이거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25W 무선 충전이 빠르긴 빨라요. 그리고 17 프로가 발열 관리도 잘 되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좋더라고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유그린을 통해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아이폰보다 빨리 제품을 받아가지고 제품이 오자마자 테스트를 할 수 있었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에 3개의 신제품이 나옵니다. 하나는 3인원 충전기, 치 2.2 25W 무선 충전 지원하고요. 이 제품 특이한 게 3인원인데 애플워치 충전부가 안 보이죠? 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딸깍 누르면 튀어나오는데 누른 다음 한번 손으로 빼내야 하긴 하더라고요. 애플워치를 안정적으로 거치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각도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애플워치도 애플 공식 인증 받은 충전기라 안정적으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아이폰을 충전하는 맥세이프 충전부도 이렇게 빼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냥 안쪽으로 넣어서 눕혀서 충전할 수도 있어서 충전기 자체가 깔끔하더라고요. 그 옆에는 에어팟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부가 자리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 USB-C 포트가 있어서 10W로 출력을 내보낼 수 있어요. 하나 더 추가로 충전 가능한 거죠. 그리고 휴대하면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 투인원 제품도 나왔습니다. C2.2 20W 무선 충전 지원하고요. 아래에는 에어팟 무선 충전부가 자리하고 우측에는 5W USB-C 포트가 있어서 추가로 애플워치 충전기 들고 다니면서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크기가 작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1000mAh 보조 배터리도 나왔습니다. 역시 20W 맥세이프 무선 충전 지원하고요. 유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USB-C 포트로 충전해도 되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USB-C 케이블이 내장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고리처럼 쓰다가 충전할 때 꺼내서 유선 충전하거나 보조 배터리 자체를 충전할 수 있어요. 배터리 남은 용량도 %로 표시해주고요. 여튼 이제 충전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17 프로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무선 충전기는 새로 나온 C2.2 20W 제품과 전작인 C2 10W 제품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면 차이가 꽤 크게 났습니다. 30분이 지나면 20W 무선 충전은 53%, 10W 무선 충전은 40%, 55분이 지나니까 20W 무선 충전은 80%에 도달, 10W 무선 충전은 64%, 1시간이 지나니까 20W 무선 충전은 84%, 10W 무선 충전은 70%, 1시간 11분이 되었을 때 20W 무선 충전은 92%, 15W는 80%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전작은 보통 여기서 발열 때문에 충전이 멈추곤 했거든요. 하지만 아이폰 17 프로는 발열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충전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1시간 28분이 지나니까 20W 무선 충전은 아이폰 17 프로를 100% 완충시켰고 10W 무선 충전은 88%, 1시간 50분이 지나고 10W 무선 충전도 아이폰 17 프로를 100% 완충시켰습니다. 80%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20W, 15W 각각 55분과 1시간 11분, 100%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1시간 28분과 1시간 50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가 아닌가 싶으실 수 있지만 100% 기준으로 퍼센트로 보면 20%나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를 20W 무선 충전 테스트를 해보니까 30분에 46%, 1시간에 75%, 1시간 10분에 80%에 도달했습니다. 80%에 도달하고부터는 발열 때문에 무선 충전이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은 꺼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라면 아이폰 16 프로는 20W 무선 충전임에도 아이폰 17 프로를 10W로 무선 충전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80%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이폰 17 프로가 물리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더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1시간까지를 비교해보면 16 프로 20W 무선 충전이 빠르긴 하지만요. 80% 이후에 17 프로는 충전이 느리지만 진행이 가능했지만 16 프로는 발열 때문에 한동안 진행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확실히 이번 아이폰 17 프로가 발열 관리가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충전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충전 속도도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17 프로에 사용할 충전기를 새로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C2.2 20W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능. 이번에 아이폰 17 프로는 A19 프로 칩이 탑재되었죠. 긱벤치 6로 CPU 성능을 살펴보면 싱글 3861점, 멀티 9996점으로 전작 대비해서 싱글 약 9% 상승, 멀티 약 15% 상승입니다. 3D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보면 최대 6014점, 최소 3888점, 안정성 64.7%가 나와줍니다. 여러 번 돌려봐도 안정성이 꽤 잘 나와주더라고요. 벤치마크 중에 온도를 체크해봐도 확실히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게임을 할 때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온도거든요. 성능 유지도 잘 해주고 그래서 좀 고사양 게임을 자주 하신다 그러면 아이폰 17 프로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이번 아이폰 17 프로의 카메라가 정말 잘 나와줍니다. 일단 망원에 4800만화소 4배 망원이 들어갔습니다. 센서 크기도 56% 더 커졌고요. 전작은 1200만화소 5배 망원이었습니다. 4배를 비교해보면 헤어샵에서 실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이폰 17 프로는 4배 망원이고 아이폰 16 프로는 메인에서 크롭한 거라 차이가 큽니다. 17 프로가 더 좋죠. 다음은 5배입니다. 아이폰 16 프로는 5배 망원이고 아이폰 17 프로는 4배 망원에서 크롭이 들어간 거죠. 근데 오히려 아이폰 17 프로 쪽이 질감을 더 잘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선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색감이 좀 더 푸르스름한 걸 알 수 있죠. 8배로 당겨보면 역시 아이폰 17 프로 쪽이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 실내에서 4배입니다. 아이폰 17 프로 쪽이 글씨도 뭉개지지 않고 좋죠. 5배입니다. 여기서도 아이폰 17 프로 쪽이 좀 더 좋더라고요. 8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건 실내에서 촬영을 해서 차이가 보이지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날의 실외에서는 둘 다 잘
나와줬습니다. 근데 야간에는 확실히 센서 크기가 커진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어두울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아이폰 17 프로 쪽이 빛 번짐도 적고 선도 선명하고 확실히 좋은 사진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번 아이폰 17 프로의 카메라는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만큼 잘 나왔어요.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아이폰 17 일반과 같아지면서 프로만의 프로모션은 없어졌지만 반사 방지도 똑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일반이 잘 팔렸지만 이번에 배터리도 물리적으로 늘어나고 프로세서의 전력 효율 증가로 배터리도 오래가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고요. 물론 179만원이라는 가격 장벽 그리고 디자인의 변화, 아이폰 17 일반이 너무 잘 나와 버린 것 때문에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에서 딱 하나를 추천하라고 하면 무조건 아이폰 17 일반을 추천드리겠지만 카메라 부분에서 망원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발열 관리, 성능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프로로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또 뭐 결과적으로 프로가 가장 잘 팔렸다는 소식들을 보면 여전히 프로는 프로다 싶긴 하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